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최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대형 제약사죠.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약값 인하 관련 합의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이 합의에 대해서 백악관이 직접 발표한 공식 문서인데요. 이 합의의 중심에는 최혜국 대우, 영어로는 Most Favored Nation, MFN이라는 가격 책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다른 잘 사는 나라들이 내는 제일 싼 약값을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백악관 문서를 통해서 이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서가 제시하는 그림을 따라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백악관 문서를 보면요.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합의가 이게 딱 한 번 있는 뭐 그런 단발적인 사건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지난달에도 이미 화이자하고 비슷한 합의를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현 행정부가 어떤 특정 정책 방향, 그러니까 약값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백악관 자료가 설명하는 세부 내용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문서가 제일 먼저 딱 짚고 넘어가는 문제점부터 한번 보죠. 도대체 왜 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약값을 내리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 문서가 말하는 문제의 시작점은 뭔가요? 네, 이 문서가 제일 강조하는 포인트는 역시 그 가격 차이입니다. 문서에 따르면요. 미국 국민들이 다른 선진국 국민들에 비해서 뭐랄까 터무니없이 높은 약값을 내고 있다는 현실, 이걸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이름 있는 브랜드 의약품 있잖아요. 이런 약들의 경우에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선진국들, 뭐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3배 이상 비싸게 돈을 내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고 있습니다. 3배 이상이요? 상당한 차이인데요. 그럼 이 문서에서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여기서 이제 이 백악관 문서가 내세우는 아주 핵심적인 논리 중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글로벌 무임승차라는 개념입니다. 문서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선진국들은 굉장히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을 써서 미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혁신 신약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훨씬 싸게 누리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그 혁신에 들어가는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은 그 상당 부분을 결국 미국 환자들이나 세금 내는 사람들이 더 비싼 약값 형태로 부담하게 된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의 어떤 위험이나 비용 부담은 주로 미국이 지는데 그 결과물, 그 혜택은 다른 나라들이 더 싸게 가져간다. 뭐 이런 시각이군요. 네, 그렇죠. 심지어 어떤 통계 자료까지 인용하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5%도 안 되는 미국인들이 전 세계 제약 산업 이익의 약 75%를 책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서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 약값 할인해 주는 걸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건 저희에게 제공된 이 백악관 문서가 제시하고 있는 관점과 주장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문서에 인용된 대통령 발언까지 보면 이 문제를 상당히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사실상 해외 여러 나라의 그 사회주의적 보건 시스템 운영 비용을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오니까요. 이건 이 문제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시각까지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역시 문서에 인용된 발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인식하에서 나온 해결책이 MFN 가격 책정이고 이번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합의가 그 구체적인 실행 사례다. 이렇게 이 문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합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 백악관 문서를 보면 이번 합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핵심 조항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문서가 설명하는 합의의 핵심 내용 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 모든 주의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있잖아요. 이 메디케이드가 아스트라제네카 의약품에 대해서 MFN 가격, 즉 다른 선진국 중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이제 살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 정부들의 재정 부담이 수억 달러 정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기대 효과를 밝히고 있어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중요한 변화겠네요. 그리고 모든 주에 다 적용된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요. 이 MFN 가격이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앞으로 시장에 내놓을 모든 새로운 혁신 의약품에도 적용된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단순히 지금 약값을 낮추는 걸 넘어서 미래에 나올 신약 가격이 막 오르는 것까지도 미리 좀 억제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으로 볼 수 있겠죠. 미래 신약까지 포함된다. 와, 이건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겠는데요. 혹시 이 문서에서 뭐랄까 이런 조항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의욕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나요? 이 특정 백악관 문서에서는요, 그 부분, 그러니까 제약사의 R&D 동기라던가 경영 전략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아주 깊게 분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문서는 주로 정책의 목표 달성, 그러니까 약값이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책 홍보 잔료의 성격상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합의 내용은 뭔가요? 세 번째는 조금 독특한 조항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소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의 결과로 해외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벌어들인 수액이 있다면 그 수액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써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익이 늘어난 걸 미국 내 약간 문제 푸는 데 활용해라. 뭐 이런 취지로 보여요. 해외 수익을 국내 환자를 위해 다시 가져와라.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는요. 환자가 뭐 약국이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약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가, 그러니까 리스트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그거에서 아주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중간 유통 마진 같은 걸 빼고 그 혜택을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겠다. 이런 시도로 보입니다. 아, 직접 판매할 때 대폭 할인을 해준다. 이 부분이 상당히 구체적인 예시랑 같이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치료에 쓰는 특정 흡입기 있잖아요. 그거 할인율이 엄청나던데요. 네, 맞아요. 문서에서는 몇 가지 대표 약품을 예로 들면서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베스피 에어로스피어라는 COPD 흡입기 같은 경우는요. 합의된 거래 가격, 딜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그거 기준으로 무려 654%에 달하는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직접 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해요. 이 숫자가 워낙 크니까 좀 주목을 끌죠. 654% 할인요? 아니 이건 뭐 거의 가격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수준 아닌가요? 이 숫자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혹시 문서에 좀 더 설명이 있나요? 그 문서 자체에서는 이 구체적인 할인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니면 그 거래 가격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아마도 정가랑 실제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 그리고 이번 합의를 통해서 직접 판매할 때 적용될 아주 파격적인 가격 사이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한 예시로 쓰인 것 같아요. 다른 약품들 예를 들어 또 다른 COPD 치료제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는 98%, 천식 치료제 에어수프라는 96% 할인율이 적용될 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핵심은 직접 구매 시에 상당히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합의가 잠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언급하고 있어요. 문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약으로 치료받고 있는 미국 환자가 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직접적인 가격이나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넓게 보면 천식 앓고 있는 2,500만 명 그리고 미국 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COPD 환자 1,600만 명 역시 이 합의를 통해 잠재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나나 내 가족, 친구가 천식이나 COPD로 관련 약을 쓰고 있다면 이 문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약값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인 수혜자 규모까지 제시하면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군요. 지금까지는 주로 약값 인하 그리고 직접적인 환자 혜택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는데요. 이 백악관 문서는 이 합의를 단순히 가격 문제로만 보지 않고 좀 더 큰 경제적인 그림하고 연결시키려는 것 같아요. 특히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지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합의 발표랑 같이 아스트라제네카 쪽의 대규모 미국 투자 약속이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문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2030년까지 미국 내의 의약품 제조 시설을 늘리고 또 연구개발, R&D 활동에 총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이죠. 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인지도 설명이 되어 있나요? 네,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례도 하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셜러츠베일이라는 도시에 새로운 첨단 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해요. 이 시설에서는 만성 질환이나 암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핵심 원료, 그러니까 고급 의약품 원료, API, 액티브 파머스티컬 인그리디언츠를 생산하게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API는 그 약효를 내는 핵심 성분을 말하는 거죠. 아, 약의 핵심 성분을 만드는 공장이군요. 이런 투자가 가져올 걸로 기대되는 효과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이 신규 시설 건설을 통해서 약 3,600개 정도의 고숙련 기술직 일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문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가 단순히 약값을 낮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더 튼튼하게 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까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요. 이 문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투자 약속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하고 국내 제약 공급망 강화라는 현 행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가 성공적으로 작동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즉, MFN 같은 가격 정책하고 무역 정책을 통해서 제약사로부터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미국 내 투자까지 끌어냈다. 이런 이야지 구조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약값 인하, 미국 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를 그냥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정책적인 성공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런 정책 변화가 뭐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이 백악관 문서에서도 이 정책이 추진되어 온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죠. 배경 설명을 위해서 잠시 짚어주시겠어요? 네, 문서에 나와 있는 주요 일정들을 보면 이 정책 추진 과정의 흐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2025년 5월 12일이에요. 이때 대통령이 MFN 가격 책정 원칙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이때 이제 정책의 공식적인 방향이 정해진 거죠. 행정명령 서명이 시작이었군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였나요? 그 후 한 두 달쯤 뒤인 2025년 7월 31일에 행정부가 주요 대형 제약사들한테 서한을 보냅니다. MFN 원칙에 기반해서 가격 책정 방안을 만들고 협상에 나서라. 뭐 이런 요구였겠죠. 일종의 압박이면서 동시에 협상 시작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제약사들한테 직접적인 요구가 전달된 거네요. 그리고 실제 합의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죠? 네, 첫 번째 결과물은 2025년 9월 30일에 발표가 돼요. 바로 화이자와의 합의였죠. 그리고 이 문서가 발표된 시점, 그러니까 10월에 두 번째 주요 합의 사례로 이번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문서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 행정부가 약값 문제 해결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꾸준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행해온 증거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과거 정부나 소위 말하는 정치 기득권층, political establishment는 이런 변화 못 만들었지만 우리는 해냈다, 뭐 이런 식의 대조를 통해서 성과를 좀 부각시키라는 의도도 살짝 엿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백악관 문서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제시하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정책 추진 과정과 그 의미 부여 방식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백악관 문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뭘까요? 네, 이 문서를 요약하자면요.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합의는 미국 내의 그 높은 약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FN, 즉 최애국 대우 가격 책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특히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특정 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환자들이 실질적인 가격이나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죠. 가격이나 효과 말고 또 강조하는 지점은 뭐였죠? 네, 더 나아가서 이 문서는 이번 합의가 단순히 약값 문제 해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위 글로벌 무임승차라고 부르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여러 각도에서 성공적인 사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즉, 약값 협상력을 지렛대로 삼아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미국으로 가져왔다. 이게 이 문서의 핵심 주장인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백악관 문서는요, 다른 선진국들의 제약사에 지불하는 약값 자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MFN을 통해서 그 낮은 가격을 미국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이겁니다. 과연 한 나라의 환자가 최종적으로 내는 약값이라는 게 제약사가 정하는 그 가격표만으로 결정될까요? 각 나라마다 정말 다른 복잡한 보험 시스템이 있고요. 여러 단계의 유통 구조도 있고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나 약국의 역할 같은 제약사의 가격 책정 외에 정말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최종적인 환자 부담 비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MFN처럼 특정 국가의 약값 수준을 직접 가져오려는 이런 정책이 이렇게 서로 다른 보건의료 시스템 환경 속에서 과연 정말 예상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어떤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 문서가 직접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살펴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더 넓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정책의 의도와 그게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복잡한 시스템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백악관 문서를 통해서 미국 약값 정책의 최신 동향과 그 배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정보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